남현희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사실 뭐 갈비뼈 수술이 큰 수술도 아니고 본인은 알고 있었고, 네, 수술하고 와서 연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나 진짜 다시 나는 게안 보여. 분명히 지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네, 김유진 MBN 아나운서 김지훈 변호사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유진 아나운서 벌써 네. 재작년 일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요. 지금 선고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한 방송을 통해서 예. 전청조 씨의 과거 수감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졌는데요. 이 모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맞아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청조 씨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인데요. 예. 이번이 첫 수감 생활이 아닙니다. 이 남현희 씨를 만나기 전에도 수감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지금 얘기군요. 이야기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 여러 명에게 3억 원 가량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전 씨는 사기 혐의로 들어온 또 다른 수용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또 다른 사기꾼에게 거짓말로 예. 자기가 지금 임신 중이다. 이렇게 속여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좀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다라고 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럼 김지훈 변호사님 실제로 수감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일반 수용자보다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수감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때는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외부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형집행 정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상을 당했다거나 이럴 예. 때 그 형집행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외부를 외출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형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교도소 안에서 키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맡겨놓고 본인만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교도소 내에서 혹은 구치소 내에서 기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용거실에서 그 개월수끼리 나뉘어서 이제 같이 엄마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통 수용거실 하나가 있다고 하면 두세 가족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가 네.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이 비슷한 사람끼리 수감 생활을 하나요? 보통 이제 이 교도소 내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이제 이 방을 편성할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형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 이 보통 이제 범죄 유형이라든지 뭐 수용 기간, 그다음 죄질, 건강 상태 예. 아니면 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규정이 다양합니다. 분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유형의 범죄끼리 같은 그 방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 재소자나 이제 그 구치소나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뭐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유형의 이제 그 방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뭐 재소자들끼리 외부에 어떤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나가면 뭐 찾아서 뭘 할 것이다라든지 이게 이제 부작용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참 사실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 지금 사기 행각이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방송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예. 전청조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결혼과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혼은 남성과 있습니다. 결혼은요, 남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 예. 펜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일단 결혼은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예.
연애는 또 사정이 달랐거든요. 연애 상대는 여자 교도소 내에 있던 외국인 재소자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 재소자인가요? 맞습니다. 전청조 씨가 지금 여성인 거죠? 일단은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잘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결혼도 했다는 거고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제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도소 내에서도 뭐 연애를 하는 뭐 무슨 보장 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편지요. 편지를 네. 외부인과 당연히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서신을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런 방식으로 소위 펜팔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수용 시설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어야 뭐 되니까. 여러 정보를 얻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용자가 뭐 법정에 출정을 나간다든지 검찰청에 갈 때는 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게 네.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예를 들면 뭐 남성 재소자가 다른 여성 수용자의 수용 번호를 확인했다가 나중에 그곳에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설기관에서 카페라든지 어떤 업체가 주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를 보면 청주 여자교도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교도소이기 예, 한데 예. 여기에 지금 한 재소자가 621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음. 그런데 지금 하루에 서신이 평균 한 630에서 650통 정도가 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원수만큼 들어오네요. 그런데 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남성 재소자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고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발송되는 편지도 한 600통 하루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 한 절반도 이렇게 소위 펜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그래요. 외부 서신의 경우에는 이 교도소에 있는 그 수용자의 경우에는 예. 서신을 교도관이 검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증거인멸에서든 혹은 불법적인 물품을 주고받는 경우는 모두 차단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별 때문에 사실 전청조 씨가 논란이 됐었죠.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예.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은 예.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재혼 상대에게 이 성별을 속였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전청조 씨의 성별 논란은 사실 남현희 씨와 재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예. 남자다 여자다 여러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처음 만났을 때는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는데 신체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25살 때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다뤄진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이 수술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예. 이런 소견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역시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예.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뭐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긴 하지만 뭐 김주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성별까지 속이는 사기는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기 유형을 접합니다. 예. 심지어는 변호사를 상대로도 사기를 이제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를 받던 도중에 수사관인 경찰을 상대로도 이제 사기 경찰을 벌이는 상대로도?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혹은 뭐 수사 도중에 갑자기 뭐 이제 변호인인 저까지 속이고 해외 도피를 해서 제가 뭐 오해를 받는다든지 경찰에서 범인 도피를 도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 성별을 속이는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 봤고요. 왜냐하면 예. 성별을 속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현은 씨가 이거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김지훈 변호사님께. 사기에 한번 말려들게 되면 이런 기상천외한 진짜 뻔한 거짓말 같은 건데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좀 심리 상태가 되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궁박한 상황이 되거나 예. 아니면 사기
요즘 사기 범행들 자체가 그냥 뭐 즉흥적인 범행이 거의 없고요. 예.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장치를 마련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주변에다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화를 끊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치밀한 방법이 얘기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안 속는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시도해서 98명이 여기에 안 속는다고 하더라도 사기꾼 입장에서는 한두 명만 걸려들면 아, 그렇죠. 충분한 범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조 씨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는 거, 책을 쓴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이게 예. 지난해 재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아. 전청조 씨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수 없지만 예. 옥중에서 책을 써서 이것이 팔리게 되면 이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 이후에 책이 나오거나 한 것은 없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새롭게 전해진 내용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변호사 이거는 뭐 배상하려고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어떤 다른 의도도 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배상을 위해서 양형에 혹시 참작이 돼 양형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이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예. 신문 그러니까 전천조 씨가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과 신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질문 내용이 변제를 위해서 뭐 책을 쓴다든지 해서 변상할 의사가 있지요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 같은 그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예, 그래서 예.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고 합의를 했는지도 중요한데 예. 재산상 현재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돈을 마련해서 변제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재판부에 밝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뭐 책을 써서 그 수익으로 갚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대중들 내가 책을 쓰면 팔릴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어떤 발언을 했다고 변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하면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형량을 감해주기는커녕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청조 씨가 이렇게 대중이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처벌 여부를 떠나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유명세를 혹시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